네, 정기환입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1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어떤 용어를 묻는 거죠? 답 1. 잡열, 복사열, 비열, 현열. 답은 3번 비열이죠. 비열이 1g 또는 1k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47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자, 48번 연소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그 자체의 독성은 거의 없으나 독성은 없대요. 다량이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화재 가스에 혼합된 유해 가스의 혼입을 증가시켜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스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1번 CO, 2번 SO2, 2번 CO2, 3번 암모니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49번 약 700도씨에서 폴리염화 비닐의 연소 시에 생성되는 가스 중 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어떤 건가? 라는 겁니다. 1번 HCl, 2번 CO2, 3번 CO. 자, 폴리염화 비닐이 뭐냐면 얘는 어쨌든 고분자입니다. 얘는 고분자고요. 앞에 폴리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폴리머의 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는 거고요. 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요. 염화라고 하는 것은 CL기를 얘기합니다. CL기고 폴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 즉 얘가 고분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닐기인데 카본 이중결합을 뜻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얘는 고분자고, 고분자가 불에 탈 때, 그것도 700도씨에서 불에 탈 때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카본으로 쭉 이루어진 이런 고분자입니다. 카본이 뼈대인, 그리고 옆에는 뭐 CL기도 있을 것이고 뭐 바이닐기도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불에 타게 되면 당연히 CO2 나오겠죠. 카본으로 이루어진 그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CL기가 있기 때문에 HCl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분자이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잘 안 일어납니다. 고분자가 완전 연소 일어나기 위해서는 700도씨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불완전 연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이고요. 일산화탄소도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암모니아는 폴리염화 비닐에 나이트로젠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화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처럼 폴리라고 하는 것은, 즉 고분자 또는 폴리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뼈대는 카본입니다. 탄소끼리 연결이 쭉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고분자에 연소니까는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산소 기체가 들어와서 이 폴리머를 산화시켜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카본과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생성물들은 뭐냐? CO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CO2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분자의 염화라고 하는 것은 CL기가 붙어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PVC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카본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다 H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H가 있고 반대쪽은 H와 Cl이 교차로 되어져 있는 이 체인이 어쨌든 N개 있는, 여러 개 있는,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어쨌든 얘네들이 아주 많이 있는 이렇게 생긴 화합물인데요. 자, 그래서 CL기하고 또 타고 나면 공기 중에는 수증기도 있는 거죠. 수증기도 있으니 여기 CL기하고 H2에 있는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HCl도 HCl 가스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나이트로젠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우리 PVC는 우리 밖에서 보면 우리 플라스틱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맞구나. 제가 뭘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PVC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플라스틱 파이프 있죠. 바깥에 우리 배수로관이나 어디에 관으로 쓰일 수 있는 동그란 거, 원기둥 모양의 그걸 PVC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 PVC가 이렇게 생긴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소 시에 생성되는 가스는 이 가연물에서 어떠한 원소 또는 원자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생성되는 가스를 우리는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로 인한 의식불명 또는 질식을 가져오는 유해 성분은 어느 것인가? 1번 CO, CO2, H2, H2O. 정답은 1번 CO입니다. 제가 이거는 CO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흔히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적혈구, 피 속에 적혈구가 있고 그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랑 실제로 우리가 호흡을 해서 공기를 막 들이마셔서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우리 전신에 있는 곳으로 피가 우리 몸 전체를 도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CO가 들어있다면 CO랑 산소랑 같이 있는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되는 게 아니고 CO, 즉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된다는 겁니다. 왜? 일산화탄소의 결합력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먼저 다가가서 결합을 하고 나니 산소가 결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산소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의식불명 또는 질식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렇게 났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사람이 휘발유 붓고 불질러 가지고 7명이 사망했었죠. 불나서. 그런데 그 7명 그 사망자를 부검을 해서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니 7명 다 불에 타서 화상을 입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질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실제로 났을 때 건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불에 타서 그 화상에 의해서 죽는 비중보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확 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가 하느냐, 천이나 옷을 빨리 벗어서 그 물에 적신 거를 코에 입을 대고 이렇게 최대한 엎드려서 비상구를 불길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물에는 물이 이제 머금고 있는 헝겊을 우리 코에 갖다 대고 있는 물 속에도 다 이상 물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질식사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우리 코로 들어온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51번 다음 기체 중 인체의 폐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CO2, H2, N2, CO. 답은 정답 3번입니다. 자, CO2 자체는 무독성 기체입니다. N2도 무독성인 거죠.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체가 질소 기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질소 기체를 엄청나게 많이 들여 마시죠. 그런데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수소 기체도 우리는 들여 마셔도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제가 말했듯이 일산화탄소는 들여 마시는 순간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빨리 헤모글로빈에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는 헤모글로빈이다 라는 겁니다. 자, 52번 일반 고체 가연성 물질의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고체 가연성 물질을 연소했을 때 발생하지 않는 물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1번 CO2, 2번 CO, 3번 SO2, 4번 CCl4. 근데 우선 정답은 4번인데요. 연소 시 발생되는 물질은 뭐 CO2, CO 가스는 항상 이제 발생하고 있는 기체이고요. SO2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고체 가연성 물질에 이처럼 설퍼 또는 설페이트라는 자연기나 이러한 물질이 붙어져 존재한다면은 이 설페이트가 이제 설페이트 가스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CCl4 카본 클로라이드 또는 사염화탄소라는 이 기체는 연소 시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소화약제로 소화기 속에 있는 소화약제로 사용했었던 물질이 CCl4입니다. 그러니 얘는 불을 끄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53번 화재 시 발생되는 독성 가스 중에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H2S, HCl, SO2, HCN. 정답은 1번 H2S입니다.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인데요. 자, 이 기체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보통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달걀 썩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설페이트라고 하는 것은 설페이트는 얘는 아무 냄새가 없는 기체이고요. HCl은 달걀 썩은 냄새가 아니고 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H2S가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54번 연소의 주요 생성물을 분류하면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연소가스, 불꽃, 열, 연기. 네, 1번 4가지 다 포함되는 거고. 자, 2번 연기, 불꽃, 열, 산소. 산소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3번 연소가스, 불꽃, 연기,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연소가스, 일산화탄소, 불꽃, 열. 여기서 일산화탄소는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만 주요 생성물은 아니다입니다. 이산화탄소라면 4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죠. 자, 55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에서 유황분이 얘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설퍼를 얘기합니다. 설퍼 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불완전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1번 H2SO4,
2번 H2S, 3번 SO2, 3번 PbSO4.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H2SO4 얘는 설퓨릭 애시드라고 해서 황산입니다. 황산이고 얘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PbSO4 얘는 고체입니다. 얘는 레드 설파이드, 얘가 달걀 썩은 냄새를 내는 기체이고요. SO2 얘는 설페이트는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 1.9 얘는 56번 얘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59번 날라가고,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열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화학열, 2번 화염열, 3번 전기열, 기계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 원이 되는 거고요. 전기열은 스파크, 그리고 기계열은 마찰 또는 단열 압축 이런 것들이 기계열에 해당되고, 화염열은 불이 났을 때, 불꽃이 막 나고 있을 때 발생되는 게 화염열인 거죠. 근데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61번 어떤 물질이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무엇인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무엇인가? 1번 분해열, 용해열, 연소열, 자연발열. 정답은 2번 연소열인 거죠. 산화되는 과정이 바로 얘가 우리는 흔히 연소라고 합니다. 급격한 산화 과정과 열과 불꽃을 내는 게 우리는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연소열이 되겠습니다. 62번 분해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화합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예, 이게 1번이네요. 자, 이게 정답이네요. 나머지 것들은 분해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3번 열 에너지 원 중 전기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의 발생 원인이 있다. 다음 중 전기 에너지 원의 발생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전기에너지 원의 발생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 1. 저항가열, 얘는 저항이니까 맞죠. 유도가열, 얘도 맞고, 마찰 스파크, 얘는 아니겠네. 유전가열, 얘도 4번도 맞습니다. 마찰 스파크는 기계열이죠. 자, 64번 도체 주위에 변화하는 자장이 존재하거나 도체가 자장 사이를 통과하여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전이차에 전류의 흐름이 일어나 도체의 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열인가? 라는 겁니다. 자,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은 정답은 유도가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저항가열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항가열은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체의 원자들이 이렇게 막 떨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저항가열이고요. 여기서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전이차가 발생했을 때 전류의 흐름이 일어나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게 유도가열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가열은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이차가 발생해가지고 전류가 흘러서 그리고 그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장의 변화 없이, 도체주의 자장의 변화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도체의 원자의 떨림에 의해서 이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저항가열이고요. 유도가열은 항상 전이차의 자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 전이차 발생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항상 문제 들어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나올 때 우리는 유도가열이라고 합니다.
자, 65번. 열원은 화학열, 전기열, 기계열, 원자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화학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는 겁니다. 1번 자연발열, 2번 압축열, 연소열, 분해열. 65번 정답은 2번 압축열은 이제 기계적 기계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처음에 연소 이론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풀어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에서만 풀어준 내용에서만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몇 문제 뽑아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풀어준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 그리고 분별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아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연소 이론 여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